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내 면역력을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가정먹거리 연구소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 준비는 잘 하셨나요? 저도 오늘 상담이 있어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방학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어디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계시나요? 엄마들은 다들 힘드시겠어요. 방학 동안 그래야 되니 지금 유치원에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공포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돼? 학원은 보내야 돼? 유치원은 보내야 되나? 아, 우리 지금 출근할 땐가? 아닐 땐가? 그런데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나 곰팡이균, 진균, 세균,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진화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세균들도 다 같이 진화를 이런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생물들은 숙주가 없으면 살아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숙주가 있어야지만 기생해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숙주가 변하면 자기들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네,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이면서도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숙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생물이지만 숙주를 찾았을 때에는 숙주는 그러면 누가 되냐 하면은 박테리아가 숙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균에다가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식물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동물에다가 숙주를 삼아서 모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는 다 숙주가 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숙주에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DNA 타입과 RNA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상당 부분이 이 모든 상당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파 타입, 베타 타입, 델타 타입, 감마 타입 그게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지는데 알파 타입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가축들이나 돼지나 닭, 염소 가축들한테 오는 것을 베타 타입이 많아요. 그 날아다니는 야생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마 타입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요번에 생긴 거는 델타 타입이에요. 델타 타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기 때문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내 몸에 면역세포들이나 면역물질이 나와가지고 다 퇴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퇴치를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면역세포와 면역물질을 만드는 환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어떻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상시에 안 나타나던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 거거든요. 인간을 숙주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몸 자체가 숙주가 변화했죠. 그러니까 척박해지고 변화하고 하니까 바이러스도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기생을 하려다 보니까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으면 걔네들이 왔다가도 그냥 나갈 텐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왔다가 그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면은 입병 들고 여기 옆에 뭐 이렇게 염증 생기고 하는 게 헤르피스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나가지 않아요. 평생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피곤했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때요? 이게 나오죠. 그것도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폐렴균이 내 몸에 숙주 삼아 기생하고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를 기회 삼아 그 폐렴균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 노화돼서 돌아가실 때 보면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종양이 다 퍼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다 퍼져서 면역력이 약해 있을 때 그 순간에 이제 가족들의 병문안을 오잖아요. 병문안을 오면서 가족들 이렇게 몸에 묻어서 온 폐렴균에 의해서 폐렴균에서 폐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암도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천천히 해서 확 떨어져서 폐렴균에 의해서 호흡곤란으로 죽고, 백혈병도요. 백혈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사망의 원인은 호흡곤란으로 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그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사망의 원인은 결국 호흡곤란이라는 거예요. 폐렴균에 의한. 이 너무 겁내하고 공포에 쌓여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병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서 겁나고 아는 것보다 내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창궐하기 전에도 이거는 기본이었고요. 손 씻는 거는. 지금에서는 뭘 해야 하냐면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면역력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끌고 나가야 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도 누구는 걸려서 병원에 있어서 뭐 사망하는 원인가? 누구는 걸려도 그 세균이 그냥 나가는 이유는 면역력의 차이예요. 유치원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학원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아이한테 영양 있는 물질 충분히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병균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면역력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끌고 나가야 돼요. 손 닦고 마스크 쓰고 면역력만 있다면 설사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잠시 알았다가 나가게 되거든요.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나오는 순간 공기 중에 있다가 바로 가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렇게 접촉성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먹어서는 되지 않아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홍삼을 먹으면 좋다, 뭐 어떤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뛰어나다더라, 홈쇼핑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해요. 우리 몸의 항상 똑같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과 면역물질을 만드는 것, 다 항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영양만 충분히 넣어준다면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넣어주면 면역 기능도 정상적으로 좋아지고 항상성이 있으니, 그럴 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약간 열나고 오한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나가게 돼서 바로 내가 정상적인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내 몸에 비타민을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내 몸이 스스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항체 자체가 완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면역물질이. 이 항체를 만드는 면역물질이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몽땅 다 단백질이에요.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20가지 아미노산을 충분히 우리 몸에 넣어줘야 돼요. 외국에서는 치킨 스프를 많이 먹죠. 치킨을 물에 넣고 푹 끓이면 아미노산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치킨과 국물과 이제 야채를 썰어 넣어서 이렇게 스프처럼 먹는 건데, 그 아미노산을 넣어주면 우리 몸의 원료가 되는, 항체가 되는, 이렇게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자연스럽게 스프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치킨 스프 먹고 벌떡 일어났다, 이런 거는 그 스튜 안에 채소도 들어가 있고 각종 영양물질과 그 고기를 푹 구웠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영양이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우리한테 피해가 가장 적은 거는 수육 형태로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소화 흡수하는 것보다 고기를 끓여서 나온 그 국물에서 나온 수용성 아미노산을 마시는 것이 훨씬 흡수가 빨라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간단한 음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시장에서 요즘 구하기도 쉬운 재료, 값싼 재료로 매일같이 먹어준다면 그만큼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